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최근 AI 코인 뭐 사요? 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AI 코인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좀 정리하고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AI 코인 중에 사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거르실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시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관심 있게 봐도 좋겠다라는 것들을 언급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블록체인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는 바로 AI였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로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챗GPT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Gen AI, Machine Learning, Agent라고 하는 좀 단어를 좀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스타트업들도 처음 보시는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도 사실 AI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AI와 블록체인은 사실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전문가도 이 AI를 좀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AI 용어를 하나씩 짚어볼 거고,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인공지능도 이거구나, 대략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밸류체인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AI 코인 뭐 사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네레이션입니다. 제네레이션은 한국말로 생성하다 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제네레티브 AI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말로는 생성형 AI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 분야에서 이 제네레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랑은 조금 좀 다릅니다. 제네레이션은 라지 랭귀지 모델 단어를 지칭하는 겁니다. 즉 컨텐츠를 만들어 내갖고 생성형 AI가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AI, 즉 인공지능이 제너레티브 AI라는 것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이제 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 이 글 자체는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제너레이티브 AI다 라고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고, 결국 이 제너레이트 AI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이 생성형 뭐가 만들어진다는 것보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구나, 그래서 이걸 사용한 인공지능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다루는 이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정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데이터가 봐야 되는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에 따른 어떤 비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훈련시킬 때 좀 사용되는 수억 개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10억 개 파라미터를 이제 다루는 이제 플랑이라는 GPT-3 정도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한 130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다루는 그라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라마2라고 해서 이제 메타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에 보시면은 다루는 파라미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제 비싸지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M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데 그럼 얼마가 드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IBM 리서치에 따르면요, GPT-3를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만들려면은 한 1000개가 넘는 GPU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1000개의 어떤 GPU를 30일 동안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460만 달러가 들고 한화로 한 50억이 넘는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이게 덤빌 게 아니다 라는 게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서 누군가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걸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픈 AI가 만든 챗GPT입니다. LMM이라고 부르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이제 글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서 사용자 요청이라는 게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질문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디파이 농부 조선생 유튜브 올해 10만 가능할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프롬프트, 퀘리, 이거를 우리는 사용자 요청이라고
모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용자 요청을 받은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는 자신이 이제 훈련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답변이 이렇게 주절주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라지 랭귀지 이제 모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결국엔 글을 이제 만드는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뭘 물어봤을 때 텍스트로 답변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만 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10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GPT는 굉장히 이제 훈련이 잘 받아진 것 같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근데 좀 부정확한 부분도 이제 꽤나 많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가장 이제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바로 출처가 없고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틀린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맞는 것처럼 이제 글을 이제 어떻게 써주면서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 채널이 이제 10만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이제 학습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렉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좀 개선시켰다 합니다. 렉을 쉽게 이해하면 어떤 거냐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주제마다 연관된 데이터룸을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룸에는 사진도 있고요, 문서도 있고요, 여러가지 어떤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용자 요청에 답변을 주기 전에 그거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검색을 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그 답변을 이제 주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생 이제 유튜브가 이제 10만 명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는 슈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의 어떤 성장기를 모아둔 이제 데이터를 자기가 한번 훑어보고 디파이 농부 조선생도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답변을 이렇게 네 10만 명 가능합니다 라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데 이제 1000개가 넘는 이제 GPU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30일 동안 사용하는데 50억이 넘는 금액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다 라고 우리는 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자본 집약적 사업을 탈중앙화 시키는 것을 DePIN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라고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제 관련된 섹터가 이제 좀 생겼습니다. 하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드는 이제 GPU를 탈중앙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게 이제 빅텐서와 이제 IONet입니다. 빅텐서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장 잘하는 게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를 보면은 이 GPT-4만 열심히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빅텐서의 이 어프로치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학습을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시키다 보면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서로 독립적인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디파이 레고처럼 상호작용을 좀 할 수 있다는 게 빅텐서가 이제 내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픈 AI는 이제 한 가지 모델만 훈련시키는데 빅텐서는 서로 다른 어떤 회사들이 만드는 이 AI 모델들을 자신의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훈련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훈련을 받는 이 AI 모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게 이제 빅텐서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들은 AI 모델들을 만들고 밸리데이터들은 이제 모델들의 이제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빅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빅텐서 토큰이 타오를 이제 지출해 갖고 AI 모델을 자신의 이제 앱에 적용할 수 있고 지불된 타오라는 토큰은 이제 마이너들과 이제 밸리데이터 보상으로 이제 분배하는 시스템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LLM 관련 이제 AI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IONet입니다. 이제 IBM 리서치에 따르면 한 달마다 이 GPU 사용하는 비용이 이제 50억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가 이 캐펙스를 사실 투입해서 혼자 부담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Net은 개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컴퓨터의 GPU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결을 하고 저렴하게 기업들이나 AI 모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들한테 이 GPU를 이제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수수료 제외하고 GPU를 공급한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인 이제 AWS 분당 이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것들은. 근데 IONet은
것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GPU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퀄리티의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모두가 사실 고퀄의 사실 고사양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사양을 이제 타겟팅하는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알아볼 용어는 바로 이제 머신 러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머신 러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패턴을 찾아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도록 모델을 좀 고도화하는 것을 좀 말합니다. 즉 AI를 훈련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먹는 머핀하고 이제 치아 사진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머핀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질문이 던져졌고 우리는 그것을 딱딱딱딱 클릭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이런 어떻게 보면 분류 작업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이제 익히는 거예요. 치와는 이렇게 생겼구나, 머핀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한 겁니다. 이게 훈련이 잘 되다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측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나 이제 개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 아 이거는 고양이다, 이거는 이제 개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추론을 해서 정답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AI 모델들이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내에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에이전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어떤 거냐면 바로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이제 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시리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시리한테 재즈 좀 틀어줘 라고 하면은 저의 어떤 취향과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이게 추천을 해주고 자기가 그냥 틀어주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앱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앱은 사실 굉장히 좀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물어보면은 그것에 반응하는 게 사실 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에이전트는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가 알아서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좀 편해진 거죠. 그래서 알아서 척척척 하는 비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에서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상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2 시장에서는 오토 GPT 같은 에이전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토 GPT는 뭐냐면 앱을 그냥 만들어주는 그다음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막 코딩을 해가지고 짜잔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오토 GPT한테 나 이런 앱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어만 치면은 그 에이전트가 지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앱을 탁 하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유저가 이제 외로우니까 대화를 나누는 앱을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AI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는 훈련할 때 자기가 저장해둔 데이터를 막 뒤져갖고 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코딩 소스들을 막 뽑아오고 그것을 다시 이제 라지 랭귀지 이제 모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문답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으로 뭐 정답과 오답을 이제 구분하는 훈련도 지가 막 하면서 이제 앱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청만 했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앱이 짜자잔 하면서 우리한테 만들어져서 바로 다운로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오토 GPT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게 웹2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토 GPT를 막 사용해보고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에이전트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는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발표했었던 이제 소라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소라는 우리가 글을 쓰면은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제 에이전트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기가 영상 컨셉도 잡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훈련받을 때 이제 사용한 데이터들과 이제 사진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혼자 막 짜집기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이제 창작물을 이제 만듭니다. 5분도 안 걸려서 이게 쇼츠도 이제 나오기도 하죠.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게 오픈 AI가 이제 소라를 발표했을 때 이제 공개된 영상입니다. 자기네들이 텍스트로 이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한 여성이 이제 거리를 걷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고요. 꽤나 자연스럽잖아요. 이 영상도 꽤나 유명합니다. 우리 텍스트로 이제 동물을 표현했는데 결국엔 눈보라가 치는 이 밭에서 맘모스가 이제 뛰어다니는 이 영상을 텍스트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라가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 뭔가 결과를 좀 만들어 온 것이죠. 디파이 내에서는 이제 LP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유니스왑 V3에서 이제 가장 많이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아퍼처 파이낸스라는 곳인데, 이 친구들이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유니스왑 V3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할 때 자기가 유동성 공급할 레인지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레인지를 수동적으로 자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 에이전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수익이 좋을 것 같은 이 레인지, 이 범위 안에 유동성 공급을 탁 해주는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도 꽤나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AI는 좀 반복적인 업무에서 사람들을 좀 해방시켜줬고, 2022년도에는 이제 GPT를 통해서 좀 알고 싶은 정보를 굉장히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현재는 모든 일을 에이전트가 알아서 척척척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챙길 필요 없이 올바른 그냥 디렉션만 주면 알아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아본 AI에 대한 이제 지식으로 이제 블록체인 시장을 한번 딱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씩 조금 보이게 될 겁니다. 누가 금이고 누가 똥인지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이 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AI 산업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바로 제네레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고도화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이거에 이제 손을 좀 댈 수 없는 산업이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그 사실 믿고 이제 걸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데이터를 이제 좀 제공해주고 이제 훈련시키는 이 머신러닝 쪽은 그나마 스타트업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공된 정보를 결국 이 머신들한테 이제 제공한다면 학습이 꽤나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떻게 정제된 정보에 대한 이 니즈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조금 해결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블록체인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가 좀 인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투자로 이제 꽤나 유명해진 프로젝트가 이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라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좀 가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짜잔, 바로 이 에이전트죠. 아까 앞서 배웠었잖아요. 비서처럼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앱인데, 에이전트와 이 앱은 사실 오픈 AI나 이제 구글이 만든 라지 랭귀지 이 모델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재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좀 한 번은 좀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 즉 투자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앱 자체는 사실 금방 망하고 굉장히 많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앱을 하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그런 어떤 앱들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좀 쳐놓은 부분입니다. 결국 AI 생태계의 큰 그림에서 결국 생태계를 이렇게 서포팅하는 인프라들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본 집약적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좀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이 GPU, 즉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을 이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개인들의 GPU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재임대를 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이오넷이라는 곳도 있고 렌더 네트워크도 있고 뭐 아카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넷하고 렌더 네트워크가 꽤나 이 분야에서는 좀 성공할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인퍼런스라고 하는 이 분야입니다. 이 인퍼런스는 예측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인공지능에서 사실 인퍼런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인퍼런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중에서 우리가 GPT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한 거를 이 GPT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탁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사용자와 결국 인공지능 사이에서 이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요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인퍼런스라고 하는 분야인데, 여기서도 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좀 빛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젠신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 오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젠신은 데이터 이제 튜닝 쪽이에요. AI가 말귀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데이터 튜닝을 이제 해주는 곳이고, 이 오라 프로토콜 자체는 AI에 특화된 이제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웹2 정보를 웹3로 이제 올릴 때 검증자가 이제 필요하니까 체인링크나 뭐 피스 네트워크처럼 AI 쪽의 데이터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때 이것이 맞는지를 이제 검증해주는 애들이 이제 오라 프로토콜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AI 코프로세서입니다. 이 AI 코프로세서는 쉽게 웹2 AI 모델에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인프라라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 같은 거 연동해서 이제 웹2에서 막 잘 되던 어떤 이런 AI 모델들이 이제 웹3 블록체인에서도 잘 작동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인프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바로 리추얼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꽤나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 에이전트 분야에서는 워낙 많은 에이전트가 범람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엄청난 뭐 D앱들이 막 나올 건데, 이것들을 하나씩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가 꽤나 가치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웹2에서도 이 에이전트 시장이 꽤나 큽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뭐냐면 바로 캐릭터 AI라고 하는 업체인데, GPT 다음으로 아마 트래픽이 높은 하나의 서비스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공하는 건 뭐냐면 결국 여러 가지 어떤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을 사람들이 이제 팔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시장 같은 거죠. NFT 시장의 오픈시 같은 겁니다. 에이전트 시장에는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마이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웹2에는 이제 캐릭터 AI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2 캐릭터 AI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웹3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인 마이쉘도 꽤나 잘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D앱 쪽에서 이제 하나 좀 뽑으라고 하면은 좀 사심이 좀 담긴 프로젝트인데, 바로 이제 카이토 AI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소셜 데이터를 이 AI 인공지능 이제 모델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막 보여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이 어떤 트위터를 막 팔로우하는지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뒷조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섹터를 최근에 계속 팔로우했고 어떤 글을 유심히 계속 보는지를 인공지능이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서비스 안에서는 그래서 인플루언서인 조 선생이 최근에 보는 섹터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안 사람들이 조 선생은 AI가 좀 유망하다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AI를 한번 공부해야지 라면서 팔로잉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앱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수한 트위터에 있는 리서처들,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디젠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이제 카이토 AI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많이 검색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를 했을 때 하나의 주제를 굉장히 차갑게 얘기하는지, 좋게 얘기하는지, 안 좋게 얘기하는지도 이제 구분을 해주는 하나의 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한 달에 이제 고사양을 사용하려면 한 10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좀 사용해볼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제가 좋아하는 AI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입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꽤나 많이 얘기한 거죠.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이제 IP 인프라를 이제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니까 무차별적으로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생산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배운 인공지능 자체가 결국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학습한 애가 계속적으로 답변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걔가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짜집기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사이드에서는 누군가가 만든 사진, 누군가가 만든 영상을 그냥 무차별하게 막 써가지고 짜잔 자기가 만든 것처럼 계속적으로 배포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크고 사회적인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꼬리표를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자 동의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이 AI가 갖고 와서 저 허락을 받지 않아도 AI를 막 생성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요. 거기서 생성되는 어떤 수익을 블록체인 통해서 그 수익을 저한테 나눠주는 하나의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디파이가 여러가지 디파이 레고들을 막 해가지고 인터넷 머니가 막 부풀려졌잖아요. 이것처럼 NFT나 여러가지 어떤 컨텐츠 IP들도 이 어떤 스토리 프로토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6Z하고 그다음에 해시드가 이제 투자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뭔지,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뭔지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죠. 바로 누군가 가공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럼 데이터가 컬렉션 돼서 이것을 결국 AI 모델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AI가 결국엔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인공지능이 사용자 요청을 조금 더 말귀를 잘 알아들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파인 튜닝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파인 튜닝을 우리는 인퍼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가 이제 잘 되면은 그 고성능의 이제 AI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고성능의 이제 AI를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아래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사실 밸류 체인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지 않나요? 제너레이티브 AI,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들이구나, 즉 GPT를 사용해갖고 만든 놈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제 앱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앱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왜? 굉장히 많은 애들이 나올 거고, 결국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들은 그냥 없애면 된다, 무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에이전트 또 나오죠. 이 에이전트는 뭐라고 했어요?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이제 비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이 출시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의 에이전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에이전트들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마이쉘 같은 어떤 마켓플레이스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웹2에서는 이제 캐릭터 AI라고 하는 이제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가 GPT 다음으로 많은 트래픽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프라입니다. AI 인공지능에 있는 인프라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제 빗텐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빗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을 좀 만들어주는 애들입니다. 빗텐서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빗텐서가 자기들 생태계에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GPU도 계속적으로 대여를 해주고, 그게 잘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다른 AI와도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빗텐서의 이제 핵심은 결과적으로 제일 높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온보딩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애들은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나 뭐 여러가지 어떤 대기업들에 이렇게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텐서의 보컬의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좀 커지기가 어렵다라는 게 사실 전문가들의 굉장히 비판입니다. 그래서 빗텐서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 모델을 정교하게 이제 훈련시켜 주는 것들이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바로 코프로세서였죠. 웹2 인공지능 모델에 이제 블록체인 기능을 넣어주는 인프라다. 그래서 리추얼이 조금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오라클 서비스도 있고, 가공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공해주는 이제 그라스도 바이낸스 이제 투자 받으면서 꽤나 인기 있었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죠. 바로 DePI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라고 하는 약자인데, 여기 DePIN 분야에서 이 AI 쪽에서는 인터넷 오브 GPU라고 하죠. 우리 블록체인이 뭐냐면 바로 인터넷 오브 CPU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채굴할 때 우리 CPU를 제공함으로써 토큰을 채굴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인터넷 오브 GPU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GPU를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빌려주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싼 값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도 자신들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게 바로 아이오넷이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애들이 렌더 네트워크가 있다. 사실 렌더 네트워크가 아이오넷에 굉장히 큰 그랜트를 주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넷하고 사실 렌더
네트워크가 이 시장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AI 코인 뭘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AI 코인을 뭘 사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다고 했었죠. 기본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전체적인 인공지능 시장이 결국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이것을 학습시켜주는 머신러닝과 또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떤 앱들을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알아서 척척척 하는 비서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수많은 이제 앱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파생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고 했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핀도 있었고요, 인퍼런싱도 있었고, 그다음 코프로듀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코인을 선택할 때 전 개인적으로 디앱이나 에이전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에이전트들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이루어진 인공지능 밸류체인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있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은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